미국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과 지표가 엇갈리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양적 완화 정책을 기정사실화했지만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채소가 폭등과 관련해 불공정 농수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요 생필품에 대해서는 가격 변동에 따라 수급을 신속하게 조절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12년부터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향후 정부 정책에 물가가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 들어 신용카드사들의 카드론 대출 잔액이 처음으로 현금 서비스 잔액을 추월할 정도로 카드론 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출발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상승장 속에 마감이 됐습니다. 1900선과 500선을 각각 상회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의미 있는 선을 넘었던 만큼 그만큼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을 한번 발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뉴스들 잠시 후에 저희가 발굴을 해보도록 하고요. 먼저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증시와 그리고 또 코스닥 지수 모두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기계와 화학업종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각각 1900과 500선 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수출주들이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화가 발목을 잡고 있고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또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경기 부양 기대감에 여기에 실적장까지 겹쳐지면서 3% 넘게 장중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미국 증시 상황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올랐는데 일단 구글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애플을 비롯해서 기술주들이 강세장을 펼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나갔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뉴욕 소식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인 이하긴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소식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15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31.79포인트, 0.29% 내린 11,062.7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0.20% 상승한 1,176.19에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도 2,468.77로 1.37% 올랐습니다. 주간 단위로는 다우지수는 0.5% 상승에 그친 반면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1%, 2.8%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은 IT 관련주들의 실적 호전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구글의 경우 3분기 순이익이 32% 급증했고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주가가 11% 넘게 올랐습니다. 휴렛패커드, 시스코, 애플, 야후 등의 강세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이날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 매입을 통한 시중에 자금을 추가 공급할 준비가 돼 있지만 매입 규모를 놓고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버냉키 의장의 언급은 연준의 양적 완화 조치를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준이 다음 달 2, 3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양적 완화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네, 3분기 실적이 속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용들은 지난주보다도 더 많은 업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기계라든지 유통이라든지 IT라든지 각 업종을 대표하는 그런 기업체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전해주시죠. 네네. 다우지수에 포함된 기업 11곳과 S&P 소속 109개 기업의 3분기 실적이 이번 주 공개됩니다. 여기에는 기술, 금융, 항공, 통신 등 각 분야 대표 기업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가장 시선을 끄는 것은 18일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하는 애플입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앞세운 애플은 3분기에 주당 4.06달러, 총 38억 달러의 순이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이폰은 3분기에 1,180만 대, 아이패드는 480만 대가 팔렸을 것이란 예상입니다. 전분기 대비 모두 40%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이 밖에 IT 기업 가운데서 IBM과 노키아, 이베이 등도 이번 주 실적을 공개합니다. 네, 기업 실적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 경제지표 쪽도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어떤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네.
18일에는 9월 산업 생산이 발표되는데 전월 대비 0.2%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9일에는 9월 주택 착공 실적이 발표됩니다. 8월에는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59만 8천 가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58만에서 60만 건을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일에는 각 지역 연방준비은행들의 경기 판단을 종합한 베이지북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일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경제지표는 아니지만 이번 주 각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의 발언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양적 완화에 대한 개별 총재들의 입장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8일에는 데니스 로카트 애틀란타 연은 총재, 19일에는 나라야타 코차라코타 미네소타 연은 총재와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은 총재 등이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21일에는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가 연례 경제 정책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을 합니다.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인 토마스 호그니 캔자스 시티 연은 총재의 연설도 예정돼 있습니다. 네. 국제유가, 금값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금값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다가 그 움직임을 멈췄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네. 달러 약세가 주춤해지면서 지난 주말 금값과 유가는 동반 하락했습니다. 15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1.44달러, 1.7% 내린 배럴당 81.25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난주에 11월 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1.7% 하락했습니다. 달러 강세로 인해 금값 역시 12월 물이 전날보다 5.6달러, 0.4% 하락한 온스당 1,37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주간 단위로 금값은 2% 상승했습니다. 은값도 내렸습니다. 12월 물 은선물은 온스당 15센트, 0.6% 떨어진 24.29달러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상품 시장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이하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센 전략 시간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지점의 조재석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금일 좀 의미 있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코스피가 1900선 위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또 코스닥도 500선을 단단히 지키는 모습까지 나오면서 양 시장 모두 흐름을 좋게 가져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예. 이번 주 기대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예. 어떤 부분이 가장 신경 쓰입니까? 이번 주에도 지난주의 흐름을 좀 이어가리라고 일단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국내 증시가 이제 1900선에 대한 그런 지속 상승에 대한 부담감과 또한 중국의 지준율 인상이라는 그런 우려감으로 좀 주초에는 조정을 받았지만은 주 후반에는 그 미국의 양적 완화 기대감이 유지가 됐고요. 또한 중국 증시가 강세를 유지하고 또한 그 주 후반경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로 네. 1900선의 재등정을 성공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기본적인 그 유동성이란 근본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요. 네. 또한 그 연기금의 꾸준한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으면서 1900선 도달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지수 상승에 따른 부담감과 네. 또한 외국인들이 약간 그 약화된 매수세가 충돌을 하면서 그 지수 공방은 이어지겠지만은 네. 이 1900선 안착의 노력은 이번 주에도 지속되리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외국인들 쪽에서 매수력이 예전보다 좀 약간은 약화된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또 투신권 약간은 조금 일관되지 않은 그런 매매 패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일단 지난주에 보면 환율이 1,100원 가까이 다가가니까 조금 네. 유군 매수세가 좀 약화됐고요. 네. 따라서 환율 변수를 좀 여전히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투신의 매도세는 좀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기대는 좀 했는데 여전히 환매가 좀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이 1900선을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환매에 대한 그런 우려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실제 환매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신권의 매수세를 조금 기대하기는 아직은 조금 빠른 것 같고요. 환율이 1,100원 중반에서만 머무르면은 그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지속이 조금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과거 이 펀드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래도 최근 종합 주가 지수 자체를 살펴보면 충분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이 개개의 펀드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 수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일 텐데 이렇게 계속해서 매물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적립식 펀드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지금 보면 한 20% 정도 네네. 났고요. 이제 거치식 펀드는 이제 아주 고점. 네. 2007년 한 10월에 이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약간 손실이지만은 네. 이 해외형은 사실 이익이 아직 안 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이런 쪽 해외가 안 좋고 국내용은 수익이 나다 보니까 투자자들 일단은 원본을 지키려는 그런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하면서 그렇죠. 네. 국내용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해외는 아직 여전히 뭐 손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쪽은 환매를 좀 못하고 네. 일단 국내용을부터 먼저 좀 환매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네. 일단 지금 과거에도 보면은 한번 제 차트를 한번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이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이게 지금 그 종합지수가지수하고요. 네. 그다음에 다우존스 차트하고 그다음에 중국 차트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 최근에 그 국내 증시는 지금 박스권을 벗어나서 1,900포인트 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우존스는 지금 이제 10,000포인트 넘어서서 올해 고점이었던 11,000선 중반을 지금 향해 가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상해 종합지수는 이제 박스권 아래 이 박스권에서 이제 겨우 이탈했습니다. 근데 일봉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월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월봉을 살펴보면은 지금 2006년도에 국내 증시가 한 1년간 네. 그 2005년도에 그 700에서 1400 간 뒤에 1년 동안 박스권 횡보를 하면서 거기를 이탈하면서 국내 증시가 본격 상승을 했는데 이 본격 상승할 때 펀드가 많이 돌았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중국 증시는 이 바닥권을 굉장히 많이 기다가 지금 그렇죠. 이제 이탈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나 다우존스 차트가 국내 증시에 아무래도 좀 도움이 돼서 국내 증시가 올해 지금 한 거의 작년과 올해 9개월 동안에 이 박스권을 이탈했기 때문에 네. 좀 추세적인 상승은 좀 이어지리라 보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 또 팁을 보면은 과거 2003년, 2004년도에 그 외국인들이 많이 살 때 보통 시가총액이 매년 한 3% 정도씩 샀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작년에 한 4% 샀고요. 올해 통틀어서 지금 한 1.4%, 한 14주 정도 샀는데요. 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000주가 넘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도 한 1.5%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산다면은 네. 뭐 한 10조에서 20조 사이 정도가 추가 매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 국내 증시에는 추가적인 상승력이 좀 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일단 저희가 앞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중국 쪽 말씀을 좀 해주셨거든요. 그만큼 더 중국 증시가 우리 시장이 나아갈 수 있는데 변수가 더 될 수가 있겠네요. 예. 지금 네. 중국이 그 2011년과 15년에 이제 경제 방향을 내놓을 수 있는 지금 중국의 전체 회의가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보면은 풍력이라든지 이런 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뭐 신IT, 바이오, 그 다음에 이 신제조 산업재 이런 쪽들을 앞으로 육성하겠다. 네. 그 다음에 경제 구조조정을 하면서 네네. 성장률은 약간 낮추지만 내실을 기하고 이 소비를 좀 키우겠다. 이런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이제 지금 선진국 증시가 약간 속도가 느리지만은 네. 중국 증시가 바닥권에서 벗어나는 게 국내 네. 증시에도 약간 뭐 도움이 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 역시 좀 우상향 방향을 아직까지는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은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 우리 시장 상단 밴드선을 어느 선으로 좀 보고 계십니까? 지금 올해 한 1950 정도 이렇게 보고 예. 있었는데요. 당분간은 사실 지수는 크게 이제 지수도 중요하지만은 지수보다는 이제 종목에 조금 네.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수는 이제 뭐 지금 지수가 많이 못 가는 거는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렇죠. 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IT가 아직은 본격 상승은 아직은 아닙니다. 네네. 뭐 디램 가격이 일단 그 회사의 CEO들이 네. 내년 한 1, 4분기, 2, 4분기까지는 아직은 조금 어렵다 얘기를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나서 날씨가 추워질 때가 이제 본격적인 진 바닥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올해 지수가 많이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네. 따라서 지수보다는 종목별. 네.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보면 유동성 장세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 예. 지난주에도 보면은 뭐 풍력에서 좀 가장 어려웠다는 평산 같은 게 3일 상한가를 그렇죠. 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건설주들도 2등 건설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고 네. 또한 어렵다는 시멘트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가장 큰 대형주에서 중형주, 그다음에 이번에는 약간 어려운 쪽도 이렇게 순환매가 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순환매 흐름을 좀 잘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환매가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IT 업종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번 4분기쯤에 조금씩 한번 스탁을 해 나가면서 먼저 선침에 나서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뭐 네. 이미 지금 디스플레이는 사실은 그 원가 수준까지 왔습니다. 네. 그 과거에 LG 디스플레이가 원가 수준까지 빠지고 나면 주가는 미리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미 더 이상 원가 수준에서 또 손해보면서 파는 기업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미 바닥을 좀 쳤다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D램만 아직 조금 여유가 좀 남아있는데 네. 이미 트레이딩 단계는 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대형 디스플레이나 IT주들도 트레이딩은 가능하고요. 네. 이미 뭐 그 반도체 장비주나 네. 그런 LCD 장비주들은 주가가 요즘에 그 좀 강한 거는 정고점 근처에 와 있습니다. 네. 뭐 그 여기서 말씀드렸던 뭐 IPS나 유진테크 이런 것도 이미 정고점 근처 왔습니다. 네네. 따라서 이제 그런 IT 장비주들도 여전히 지금은 계속 뭐 관심을 가지고 네. 매매를 하시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IT주 뭐 선침해하면은 향후 수익률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좋겠죠. 뭐 이에 대한 부분 저희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오늘 투자 전략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예, 오늘 투자 전략 뭐 앞에서 네.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이제 실적은 영향을 좀 받았고 따라서 네. 그 순환매를 좀 이용한 그 길목 지키기 전략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너무 초고가 우량주들에만 얽매여서 지수를 바라보기보다는 이 순환매 장세를 이용해서 지난주에 조정받았던 종목을 이번 주엔 좀 사시는 전략을 네.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의 특징은 그 주도주의 연속 상승 기간이 길지가 않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주에 조정받았던 종목이 이번 주에는 오르고 네. 이번 주에 올랐던 종목이 좀 다음 주에는 조정을 받고 뭐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순환매를 잘 이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특정 업종만을 유지하기보다는 이 지금 그 뭐 건설주도 오르고 네. 철강주도 오르고 IT주도 오르고 그다음에 조선주도 오르고 이러기 때문에 네. 좀 그 뭐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유동성 장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주봉이나 월봉을 보는 게 좋습니다. 네.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이제 막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를 형성하고 이제 막 벗어나는 종목들을 매수해서 조금 보유하시면은 분명히 그런 종목들은 다시 올라가는 경향이 깁니다. 네. 주봉과 월봉을 보자고 말씀을 하신 거는 순환매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추세 자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인 거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이왕 포트폴리오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지난주에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렸거든요. IT 업종 비중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뭐 그래도 한 30-40%는 담고 가야지 향후의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 답변을 해주셨어요. 여기엔 동의하십니까? 30-40%면은 뭐 적당하다고 하는데요. 조금 네.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을 바라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지금 저가 메리어트가 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그 국내 증시에서 IT 비중이 크기 때문에 또 그게 많이 오르면 아까 말씀드린 주가 지수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네. 그쪽만 많이 올리기에도 조금 부담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비싼 주식보다는 지금 보면은 약간 중저가주, 중형주, 소형주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지난주에도 실제로 보면은 그 중형주가 한 4.2%, 네. 지난 10월에는요. 그다음에 소형주가 한 4%로 네. 중소형주 비중이 더 높고 그다음에 코스피 비중보다도 코스닥이 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런 추세는 그 돈의 네. 그 효과로 뭐 조금 더 진행이 되려 보기 때문에 네. 그런 뭐 그 한쪽 업종보다 또 특히 네. IT의 40%면 사실 좀 많습니다. 네. 많기 때문에 한 20-30%좀 하고 그다음에 뭐 건설주도 좀 가져가시고 조선주도 뭐 이적 상승한 지가 지금 한 6개월 정도 진행이 됐기 예. 때문에 보통 한 업종이 오르면은 네. 지금과 같은 상승 기간에서 뭐 1년 내지 2년씩 갑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지금 2년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조금 상승 기간은 좀 더 유지되라고 보기 때문에 네. 뭐 한쪽을 이렇게 너무 배척하지 마시고 네. 좀 이렇게 시야를 좀 넓게 가지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 업종만을 뭐 중점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골고루 좀 한쪽이 치우치지 않게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예. 거죠. 네. 상대적으로 은행주 쪽이 부진한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은행주만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 같으면 네. 그 낭패를 보시고 뭐 네. 또 지난 이제 올 여름에 또 IT주만 굉장히 많이 보셨으면 낭패를 받듯이 네. 약간 그 균형 잡힌 시각이고 그다음에 사실 은행주는 올해 좀 아까 건설 때문에 안 좋았습니다. 네. 근데 건설주가 안 좋은데 건설은 오르는데 그 영향을 받은
지금 은행주들은 안 올랐기 때문에 네. 은행주들은 이제 올해 대손 충당을 많이 쌓고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역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좋아질 수 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은행주들도 좀 편입을 좀 하시는데 은행주도 이제 많이 들어가지 이렇게 편입보다는 일단 시가총액이 그것도 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죠. 은행주는 기본적으로 좀 약간 무겁다 이런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은행주들도 이제 편입을 하시지만은 너무 많은 것보다는 네. 이렇게 적당히 좀 비중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좀 크게 욕심을 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좀 맞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예, 예. 네. 그렇다면 한번 욕심을 부릴 만한 그런 종목을 저희가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오늘 어떤 종목 관심 종목을 예, 가지고 뭐, 오셨습니까? 네, 오늘 또 약간 이제 IT의 네. 중소형주를 하나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뭐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에이테크 솔루션은 이제 자동차나 가전 등에 들어가는 금형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네. 2001년 이제 삼성전자 금형사업부에서 분사를 해서 뭐 TV나 냉장고, 세탁기에 그 금형을 만들고요. 최근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LED TV의 금형의 한 75%를 담당하면서 대형 금형 부문에서 기술력을 아주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 있는 업체고요. 네. 삼성전자에서 한 15.9%의 지분을 확보를 하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회사가 이제 조금 각광받는 이유는 특히 이제 LED TV 확대를 비롯 그 수혜로서 네. 그 리드 프레임하고요. 또한 LED 도강판. 그다음에 최근에 그 LED LCD TV의 소형화를 그 겨냥한 그 백커버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 시장에서 또 관심을 좀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에이테크 솔루션은 이제 지난번에 한 2만 9천 원 선까지 5월에 갔다가요. 그 다음에 IT주의 그 하락세와 같이 함께 방향을 같이 했는데요. 많이 그 최근에 이제 이렇게 8월에 주가가 많이 빠졌던 이유는 네. 삼성전자에 납품한 LED 도강판에 그 납기가 좀 연기가 돼서 네.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이제 최근에는 그 리드 프레임을 그 삼성 LED에 이제 납품을 시작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번 10월부터는 그 LED 도강판을 삼성전자에 납품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인 양산은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초도 물량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일본에 이제 그 파나소닉한테도 네. 그 주문서를 받아서 이제 공급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선정성은 좀 있다고 보겠고요. 지금 오늘 이제 매수 단가로는 뭐 지난주에 22,350원으로 그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좀 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거래량 늘면서 우상향 추세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점진적인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의 뭐 매수가는 지난주에 끝났던 뭐 한 22,000원 근처에서 뭐 네.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손절매 가격은 지난주 금요일에 시초가였던 28,000원을 이렇게 손절 네. 가격으로 두시고 1차적인 목표가는 지난 7월에 좀 대량 거래가 이루어졌던 25,000원 중반, 한 25,500원을 일단은 1차 목표가로 두도록 하고요. 네. 2차는 뭐 한 3만 원 선까지도 내년도에는 그 올해 매출이 한 2천억인데 내년에는 도강판과 리드 프레임 매출이 늘면서 한 3천억 매출액에 네. 영업이익이 올해는 한 210억인데요. 내년에는 한 300억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 좀 길게 봐서는 3만 원까지도 좀 목표가는 뭐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조재석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이 이 차트를 통해서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일단 중소형주고 IT주고 주봉과 월봉을 한번 비교해봐도 최근 추세가 좀 살아있고요. 예, 예. 네, 그만큼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에 대한 말씀을 끝으로 이 순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지점의 조재석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뉴스 속 테마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승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주에 두산인프라코 동양기전 이렇게 살펴봤는데 상승폭이 그렇게 크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좀 조정을 받는 분위기도 나왔고요. 어땠습니까? 예, 일단 고점 부분에서 이제 좀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긴 했는데요. 일단 기계 관련 업종군은 3분기와 4분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을 여전히 좀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중국과 미국의 인프라 투자 수혜 그리고 중국 전의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중국이 뭐 당장 긴축을 쓸 가능성은 좀 없다고 좀 판단이 돼서 뭐 이번에 5개년 그 계획에 따라서 추가적인 좀 어닝 모멘텀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뭐 지금 고점에서 다소 횡보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좀 비중을 좀 내려가도 크게 문제가 없을 시기로 판단이 돼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라 생각이 됩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동양이전 두 종목 모두 다요. 네, 뭐 비중을 늘려볼 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에서는 캐터필라가 목요일인가요?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주가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좀 직접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일단 중국에서의 뭐 시장 점유율 확대나 그동안의 뭐 매출 추이를 봤을 때 뭐 기대 이하보다는 오히려 기대치를 충족하거나 뭐 그 이상, 그리고 4분기에는 오히려 좀 더 실적 모멘텀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뭐 두산 인프라코어에는 주가에는 그 실적 발표 부분이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두 종목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인다면 이번 주에도 신규로 시장 참여 괜찮다고 보시는지요? 예, 일단 마이너스권에서는 충분히 매수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뭐 다만 뭐 매수를 하실 때도 플러스권보다는 아무래도 마이너스권에서 매수를 좀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 동양기전에 대한 말씀 들어봤고요. 오늘 살펴볼 뉴스 어떤 내용이죠? 일단 최근에 가장 또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 그 면화값이 좀 많이 상승을 네. 해서 이제 뭐 일부 의류 가격에 일단 상승도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면화값이 올 들어만 48%고 뭐 분석에 따르면은 뭐 140년 만에 최고치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네. 그에 따른 또 반사이익으로 합성수지 쪽에 있는 업체들의 좀 수요가 오히려 좀 증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네. 합성수지 관련한 뭐 대부분이 화학주인데 호남석유, KP케미칼, 뭐 SK케미칼, 그리고 효성, 카프로 등 종목 등에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뭐 큰 기업들도 있고 중소기업도 분명 있습니다. 어떤 종목군들 쪽으로 저희가 관심을 압축하는 게 좋을까요? 예, 뭐 일단은 뭐 쓰지는 않았지만 큰 종목에서 뭐 호남석유 같은 경우는 폴리에스테르 1위 업체고, 효성 네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판덱스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 두 종목군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승폭이 있어서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중소형주 중에서 네.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카프로라는 종목인데, 네. 카프로 같은 경우는 카프로락탐이라는 그 나일론의 소재입니다. 나일론 원재료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좀 생산을 하고 있고, 뭐 그 매출처도 1, 2대 최대 주주인 효성과 코오롱 인더스트리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납품처가 일단 확실해서 뭐 수요가 줄지 않는 한은 실적 부분은 뭐 꾸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뭐 2분기에 있어서 3분기도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카프로락탐이라는 그 원재료 같은 경우도 2,200불대를 찍고 최근에 2,600불까지 반등을 한 가격이라 마진 쪽에 있어서 충분히 개선점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은 뭐 17,950원에서 18,000원 선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21,00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행진 자체가 계속해서 윗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 접근하기가 상당히 무서운 건 사실이거든요.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은 뭐 지금 계단식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현재 같은 경우는 뭐 주가 전체적으로 추이를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일단은 종목에 대한 집중과 편중 현상이 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따라서 뭐 마이너스권에서 좀 저평가 기업을 찾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만은, 일단은 기업 실적군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좀 증가가 예상이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계단식으로 상승할 때 좀 다소 쉬어가는 수준에서 충분히 매수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카프로나 이런 화학주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고점을 돌파하고 다소 뭐 금요일 같은 경우 다소 좀 주가가 주춤한 모습이었는데, 뭐 이럴 때는 충분히 매수 접근해도 괜찮은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카프로에 대한 말씀 한번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KP케미칼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세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 KP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에스테르의 원재료인 PTA를 만드는 국내 3위 업체의 이제 국내 3위 업체고요. 뭐 최근 들어서 호남석유의 주가 상승세가 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호남석유와 같은 이제 원재료를 가지고 이제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2, 3년 내에 뭐 영국이나 파키스탄 업체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M&A 실시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작년까지는 좀 부실했지만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에 따른 지분법 이익도 좀
상당 부분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KP케미칼은 지금 호남석유와의 합병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계속 지연은 되고 있지만은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주가에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금요일 같은 경우는 뭐 일부 증권사에서 이제 뭐 이익 개선 폭이 좀 작을 것 같다는 예상이 좀 나오기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면화값이나 이런 거 상승세를 봤을 때 아직은 추세적인 상승세를 좀 더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 역시 플러스권보다는 좀 마이너스권에서 좀 기다려 보셨다가 네. 매수를 해보시는 거는 저는 추세적인 계단식 상승에서의 추세적인 상승세는 좀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 시 매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수급을 좀 살펴보니까요, 이 외국인들 일단 일정 부분 매수에 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담은 없습니까? 예, 일단은 외국인들이 뭐 꾸준히 매수는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부분 역시 그 화학 업종 자체 내에서도 좀 가장 가격 경쟁력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네. 괜찮아 보이고 최근 들어서 또 기관권에서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좀 한 이틀 정도 상승을 크게 한 상태라 수급적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뭐 부담이라기보다는 좀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 가격대를 어느 정도 선으로 잡는 게 좋을까요? 예, 목표 가격대는 일단은 뭐 고점을 돌파하고 있어서 전고점 같은 수준이라기보다는 일단 17,000원대까지 기업 가치를 찾아가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7,000원 선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카프로와 그리고 또 KP케미칼 이렇게 살펴봤는데 일단 손절가 쪽도 한번 저희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네. 뭐 손절가 같은 경우는 KP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이평선을 제가 좀 기준으로 잡았고요. 이평선 같은 경우 21평선에 있는 13,000원 부근, 그리고 카프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손절가는 16,000원 정도, 전 저점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16,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두 종목 저희가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승훈 과장과 함께 두 종목 KP케미칼, 카프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고 나스닥 선물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좀 우리 증시도 약하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출발을 했는데 상황이 그다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상승 출발한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가 0.1% 오르면서 1904를 기록하면서 장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괜찮습니다. 이 삼성전자 0.4% 오르면서 지난 금요일이었죠. 상승세를 그대로 또 이어받아가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그동안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0.5% 좀 미약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현대차가 지난 금요일에 2% 넘게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올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가격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대모비스는 반대로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2% 넘게 급락을 했는데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네요. 0.3% 오르면서 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0.5% 하락하고 있고요. LG화학 0.3%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융주들의 흐름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0.4% 오르고 있는데 KB금융은 0.7%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0.4% 오르고 있고요. 유틸리티 업종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 0.1%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기아차 0.1% 상승하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 0.7% 오르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점차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LG전자가 10만 원을 또 다시 넘어섰습니다. 0.5% 넘어서면서 10만 1,000원 선에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SK에너지, SK텔레콤 나란히 0.2에서 보합권 수준에서 약보합에 머물고 있습니다. LG는 0.2% 오르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이번 주 금요일에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죠. 0.8% 하락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0.2% 소폭 오르고 있고요. 우리금융 0.9% 오르면서 KB금융과 마찬가지로 금융주들이 오늘 약간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T 같은 경우는 보합권, 신세계 약보합권입니다. 삼성물산은 0.5% 내리고 있고요. NHN이 자사주 매각 소식을 발표했었는데 오늘은 0.7%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0.4% 내리면서 포스코와 마찬가지로 그다지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SKT엔진은 보합권이고요. 삼성화재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이 1.7% 내리면서 지난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1.2% 오르면서 87,900원을 찍고 있고요. 삼성전기는 0.8% 오르면서 123,500원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의 상승세 대단합니다. 510선을 넘어섰고요. 현재는 513.6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1.3% 오르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1%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포스코 ICT가 1.4% 내리고 있고요. CJ홈쇼핑과 동서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태웅, 메가스터디, SK컴제 모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예,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현재 상황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SK증권 투자전략팀의 원종혁 연구원 연결해서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1900과 500선 단단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출발 상황 전해주시죠. 현재 코스피는 0.21포인트 상승한 190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3.91포인트 상승한 513.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다우지수는 소폭 올랐지만 나스닥 지수는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전기전자 위주로 좀 상승하고 있고요. 이외에 기계업종과 우주창고 업종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플러스 70억 원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소폭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시장 1900선, 500선 각각 지지를 받고 있는데 중요한 건 코스피가 1900을 지지받는 게 상당히 중요할 텐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현재 다시 지수가 마이너스 들어오면서 지금 1901포인트 말씀하신 대로 다시 1900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장을 좀 중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의 시장은 경기가 급격히 좋아진다거나 실적 장사라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일부 종목들의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2009년 이후에 보여주었던 서프라이즈 비율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양적완화 기대감이 가장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금주에도 미국의 양적완화 기대감이 유지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주 9월 산업생산과 주택착공, 건축 허가, 경기 선행지수, 베이지북 같은 것이 공개될 예정인데 지표 자체가 극적으로 반등하기는 어렵지만 시장을 부양하고 있는 양적 완화 기대를 계속 자극할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한데 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는 점이 부담이지만 하락보다는 짧은 속도 조절 이후에 다시 완만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 1900을 지지하냐 안 지지하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기적으로는 아직까지 우상향 기조다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좀 꼼꼼하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현재 상황에서 중심을 두고 있는 그런 업종이 어떤 업종이 될지, 그리고 또 저희가 그에 따라서 관심을 보일 만한 업종이 어떤 업종이 있을지 그에 대한 소개도 좀 해주시죠. 예, 10월 들어서 가장 큰 업종 간의 변화는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던 업종이 다시 좀 떨어지고 있고요. 그동안에 가장 부진했던 IT가 좀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네. IT 반등에 따라 코스닥도 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반등세를 전환했습니다. IT에서 나타나는 신호는 업황이 바닥을 지나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패널 가격도 좀 안정되고 있고 중국에서 TV 판매가 좀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인텔이나 기타 IT, 미국의 IT 종목들이 실적을 예상치 상회하면서 업황이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시대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가 좀 당분간은 중심을 잡아줄 걸로 보고 있고요. 반면에 좀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보이는 업종들, 특히 기계나 이런 것들이 될 건데요. 이런 종목들은 좀 먼저 앞서갔다는 것이 좀 부담이지만 충분히 하락하기 때문에 짧은 횡보 기간을 거쳐서 다시 상승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심은 IT가 될 것이고요. 그동안의 정배율에 대해서 좀 올라갔던 기계나 건설업종들은 계속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정 업종 쪽으로 관심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 추세가 업종 내 종목 차별화가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 대표주보다 이동주 쪽으로 관심을 두는 게 수익률 면에서도 좀 더 낫다라는 그런 뉴스도 들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대표주와 이동주를 나누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좀 옛날 잣대 같고요. 네. 어떻게 나누는 거냐 좋으냐면 이제 대표적으로 IT 같은 경우에는요. 세트업체와 밑에 부품업체를 나누는데 세트업체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나 구글에 밀려서 좀 경쟁력을 못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부품업체들은 재고순환 사이클에 의해서 완만히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세트업체들의 투자에 의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좀 강하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등주, 2등주라는 개념보다는 어느 쪽이 힘을 더 많이 받고 있냐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전기전 같은 경우에는 IT 부품주나 대형 부품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또 화학 같은 경우에는 아직 1등주가 좀 더 유리할 걸로 보고 있고, 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좀 1등주, 2등주 구분보다는 어느 업종, 어느 기업으로 매기가 도나라가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건 최근의 추세가 종목장에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증권 투자전략팀의 원종혁 연구원과 함께 출발 상황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채권시장, 외환시장 한꺼번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환시장 출발 상황 전해주시죠. 예, 밤사이 미 지표 호조 속에 그 양적 완화 규모 축소 기대로 미 달러가 주요 통화에 대해서 반등함에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은 1113.50원에 상승 개장하여서 현재 1110원 그 중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외환시장을 한번 살펴보니까 양적 완화 강도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낮게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변수로 작용하진 않을까요? 예, 먼저 전주 후반 그 시장 상황을 먼저 정리를 해보자면요. 그 네. 목요일 급락에 대한 조정으로 1113원에 출발한 환율은 역의 매수와 쇼커버링으로 1117.20원까지 고점을 높였지만은 외국인의 주식 관련 매물과 롱스탑으로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0.50원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미 재무부의 하반기 그 환율 정책 보고서 발표가 올해 4월과 같이 한 차례 연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15일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이례적으로 중국의 위안화 절상 노력을 인정을 했습니다. 중국은 위안화 절상 압박에 표면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지만은 9월 이후 2.5%가량 그 절상을 용인을 하였는데 이는 물론 그 달러 약세 영향도 있을 듯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환율 전쟁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양국 모두 서로 신뢰를 도모하면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할 듯 보입니다. 쉼없는 달러 약세 속에서 시장은 조정에 대한 기대가 무르익고 있지만은 금주도 숏 심리가 지속되면서 하락 테스트가 이어질 듯 보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환율 조작국 발표 연기에 따른 위안화 강세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와 내고 등이 하락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 레벨에 대한 부담과 개입 경계 등이 하락 속도를 완만하게 좀 제한해줄 듯 보입니다. 금일은 미 달러의 반등으로 낙폭이 제한되겠지만 장중 위안화와 증시 동향에 따라서 1110원 하향 테스트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채권 시장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밤사이 그 미국 제조업 지표 호조와 인플레 기대 상승으로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함에 따라서 금일 국채 선물이 전주 후반에 급등폭을 좀 되돌리면서 6틱 하락한 113.43포인트의 개장을 하였습니다. 네, 3년물 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거듭하고 있는데 오늘 전망은 어떤지요? 예, 먼저 전주 금요일에는 금통위의 금리 동결 영향이 지속된 가운데 국내 기관의 활발한 대기 수요 유입으로 채권 시장이 단기 영역 중심으로 강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10월 금통위를 통해서 세계 경기 불안과 물가 부담 완화에 따른 연내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전주 채권 시장은 기간 조정에서 벗어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국채 선물이 역사적 고점에 근접하는 등 강세를 기록하였지만 금주 채권 시장은 모멘텀이 될 만한 재료의 부재로 기간 조정의 흐름을 보일 전망입니다. 또한 통화 정책의 안정과 모멘텀이 될 만한 통화 정책의 안정과 그 달러원 환율의 1,100원 선 그 돌파 임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선물 차익 실현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서 시장의 매수 심리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18개월 만에 실질금리 마이너스가 도래함에 따라서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확대되고 금융시장 내에서 채권자금 유입 기대를 축소시킬 수가 있어서 국고 3년물 기준으로는 3.0%의 즉각적인 하향 돌파까지 단기적인 기간 조정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금일은 전주 후반의 급등폭이 좀 되돌려지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의 국채 선물 차익 실현 확대로 국내 기관의 매수세가 좀 제한될 수 있겠으며 금리 반락 시에는 국고 3년물 기준으로 3% 선의 절대 레벨에 대한 좀 부담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에 대한 출발 상황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1900선이 좀 깨졌다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1902를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513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봐도 중소형주들이 더 강세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박석현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1900선 지지받기가 좀 힘들어 보여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현재 상황 정리해 주시죠. 예, 지금 현재 지수는 그 보합권에서 좀 등락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는 그 소폭 플러스권으로 다시 그 지수가 상승 쪽을 방향성을 좀 가리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 흐름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이 금융주와 지위의 약세로 인해서 다우지가 좀 부진을 보였지만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1% 이상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그 미치는 심리적인 측면은 긍정적인 쪽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점도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외국인 매수세가 전기전자 업종에 장 초반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밖에 화학업종하고 그다음에 금융업종 중에서 이제 지주회사 쪽으로 매수세가 좀 소폭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도 그 IT주의 반등이 일정 부분 장 초반부터는 좀 눈에 좀 띄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일부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철강 관련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IT 업종 강세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삼성전자가 막 1% 넘는 수익률을 거두고 있고요. 이번 주에 또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예정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IT주 실적에 대해서는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서도 반도체 부분은 개선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이닉스 실적 발표에 대해서도 기대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삼성전자 3분기 실적 가이던스 발표 때 반도체 가격에 대해서 다소 보수적인 전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향후 가격 흐름이나 아니면은 그 실적 전망 측면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가격에 상당 부분 반영된 측면이 있겠지만 향후 전망 자체가 좀 불투명해진다면 추가적인 가격 상승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IT 업종 그만큼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문도 상당히 많이 드리는 편인데 IT 업종 내에서도 좀 작은 종목군들 쪽으로 관심을 두고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 IT 부품주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가격이 좀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는 가격 메리트가 일정 부분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도 일정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기대 요인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궁극적으로는 IT 대형주들의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이 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아무래도 다른 IT 중소형주 부품주의 가격 상승이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의 어떤 기준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현재 지금 IT 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또는 LG전자나 LG디스플레이의 상승 흐름세 유지가 일정 부분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유지해왔던 조선, 좀 조정을 겪는다 싶었는데 이 조정이 좀 길어지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업종은 어떻게 저희가 생각하면 좋을지 그에 대한 말씀도 좀 부탁드리죠. 예,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적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향후에 어떤 수주 기대감 요인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경기가 호전되면서 조선업종 수주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측면에서 일단 조선주에 대한 관심은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코스닥 쪽이 더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은 눈으로도 저희가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코스닥 쪽으로 매기가 쏠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긴 했습니다. 정부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업종도 상당히 많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업종 쪽으로도 매기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역시 일부 업종 쪽으로는 매기가 쏠리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닥 지수 자체가 또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거래 대금도 늘고, 그렇다 보면 증권업종 쪽으로도 강세가 또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그 3분기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거래대금이 다소 좀 그 약세를 보이는 계절적인 특성을 보이게 되는데요. 4분기 같은 경우는 반대로 거래가 늘어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있어서 증권주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향후의 어떤 주가 상승 기조에 대한 어떤 전망이 긍정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부분도 증권주에 관심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떤 증권주 흐름이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은 있지만 추세적인 측면에서 주가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증권주 역시 여기에 따른 그 변동성을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현재 가장 눈에 띄는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요. 투자 전략도 함께 좀 세워주시죠. 예,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 코스피 상승세가 한 0.3% 정도로 상대적으로는 그 상승 탄력 자체는 다소 좀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그 1900포인트 대에서의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당장 강화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작용을 하고 있는 듯하고요. 이런 흐름은 이번 주에도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수가 이제 8월 말 이후에 상당 부분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수 상승분에 대한 일정 부분의 매물 소화 과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시장 흐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흐름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수 상승 자체가 곧바로 탄력적으로 지속이 된다라고 보기는 다소 좀 이른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우려가 됐었던 그 조정, 가격 조정에 대한 우려감은 그 상당 부분 배제가 돼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900포인트를 전후로 한 매물 소화 과정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연말로 향할수록 추세적인 측면에서 주가 상승 기조가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물 소화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추세적으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의 박석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코스피가 지금 또 하락 전환했습니다. 0.04% 내리면서 1901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1900선 지지를 좀 받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513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0.8% 현재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 마켓앤 센증시에서 구체적인 소식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